안녕하십니까. 삼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노혁진입니다. 먼저 제작한 영상에서 삼부아파트가 두 개의 필지로 나누어진 이유, 또 30-3번지에 있는 상업지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필지 관련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0-3번지에 있는 상업지가 기부 체납을 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3번지가 가져가야 한다는 독립정산 주장과 제자리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관리처분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이는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상 재건축을 할 때에는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이라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과밀 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지만 우리 3부 재건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85제곱미터는 흔히 말하는 34평형입니다. 3부가 용적률 560%로 재건축을 하면 대략 1750가구를 건축하게 되고 이 중 60%는 1050가구이니 34평형을 초과하는 가구는 700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3부 아파트가 총 866가구이니 이 중 166가구는 34평형을 배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3부 아파트 대형 평형 소유주 중에 1+1을 받으려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 또 처음부터 34평형을 분양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34평형을 분양받을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34평형을 배정받는 조합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이 분양받는 34평형의 가치를 최대한 높여주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재건축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줄여서 도시정비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절차법입니다. 모든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안 그러면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을 수 없고 또 누군가 피해를 본다고 느낀 조합원이 소송을 한다면 상당 기간 재건축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도정법은 제74조에서 관리처분 시 조합원의 종전자산 평가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수를 평균하여 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자산, 종후자산의 가격을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감정평가 방법대로 하지 않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소유주 전원이 합의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으니 이 규정은 결국 종전자산 평가는 감정평가로 하라는 것이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서 상업지에 이익이 있다면 감정가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후에 그 결과를 바꾸려면 소유주 전원이 합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법에서 정하는 종전자산 평가 방법은 감정평가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래 도시정비법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을 구청과 조합에서 하나 이상씩 선정하고 그 결과를 평균하게 되어 있고 보통은 구청에서 하나, 조합에서 하나를 선정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진위원회는 영등포 구청에서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더하여 조합에서 감정평가법인을 2인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2번지와 3번지에서 하나씩 감정평가법인을 정한다면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어느 정도 차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이슈는 독립정산 제자리 재건축은 가능한가, 또 조합원에게 이익인가 하는 점입니다. 흔히 독립정산의 예로 반포의 원베일리를 들고 이 사례를 3부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베일리는 서로 다른 단지 5개가 통합하기로 해서 각 단지별로 있던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하고 통합조합을 만들어서 진행하였습니다.
3부는 처음부터 하나의 단지이고 하나의 정비구역입니다. 원칙대로 말하자면 3부는 그냥 통상적인 재건축입니다. 하나의 정비구역이 여러 개의 번지로 나누어진 사례는 매우 많고, 이럴 경우에 번지수별로 따로 개선한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만큼 참고할 선례도 없고 어떤 난관이 있을지 예측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 지번별로 따로 정산을 한다고 해도 경계선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각동의 배치를 둘러싼 갈등, 기부 체납시설의 위치와 비용 분담, 도로와 공원 등에 관한 합의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설사 합의가 된다고 해도 제자리 재건축을 하면 30-3번지에서 일부 세대는 한강 조망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또 제자리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건축 세대의 60%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를 건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30-3번지 일정 세대는 34평형을 분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강 조망의 가치는 10억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한강 조망권이 상업지 이익을 받는 것보다 분명히 이익일 것입니다. 더구나 상업지 이익이 토지 500평 정도로 계산되고, 이를 3번지가 다 가져가면 가구당 1.2평 정도, 같이 나눈다면 0.6평 정도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사비도 상승하고 제도도 바뀌는 상황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면 가치가 있을까요? 또 상업지가 기부 체납을 덜하고 용적률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어차피 400% 이하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 건물의 용적률 규정이 그것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주거복합 건물은 흔히 말하는 주상복합 건물과는 다른 개념으로 상업지에 짓는 아파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아도 일반 분양 아파트를 짓지 못한다면 재건축 수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용적률이 높은 것이 반드시 수익성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독립정산은 제자리 재건축이고 자신이 속한 필지 안에서 분양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리 재건축을 하면 30-2번지는 전 조합원의 한강 조망이 가능하지만 30-3번지에서 일부 세대는 한강 조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독립정산을 하더라도 30-3번지 일부 세대는 34평형을 분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제자리 재건축을 한다면 현행 법과 제도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번을 따지지 않고 하나의 단지로 건축하면서 30-3번지만 종전자산 평가를 다르게 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의 단지에서 종전자산 평가는 감정평가로만 하게 되어 있는데 필지 구분 없이 하나의 단지로 건축하면서 번지수별로 계산만 따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지번별로 독립정산 제자리 재건축을 할 경우 3번지 일부 세대는 한강 조망이 안 됩니다. 또 3번지 일부 세대는 독립정산을 하더라도 34평형을 배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독립정산 제자리 재건축을 주장하지만 내심은 하나의 단지로 같이 짓고 계산만 따로 하고 싶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단지로 지으면서 지번별로 종전자산 평가를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정비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은 다람쥐 쳇바퀴 돌기이고 이대로는 출구가 없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도 지켜야 하고 조합원의 이익도 최고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자세로는 절대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이 사는 상생,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위원회는 신속통합기획 3차 자문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비계획대로라면 모든 조합원은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또 대형 시공사들도 자신들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필지 구분 없이 통합 설계할 때 모든 조합원들이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도시정비법도 지키고 모든 조합원의 한강조망도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강조망도 이른바 쪽뷰, 사회뷰가 아니고 최소한 50% 이상의 조망권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지 구분 없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모든 조합원의 한강 조망권을 보장하고 잘 설계된 랜드마크 단지를 만드는 것이 현 상황에서 합의할 수 있고 또 조합원 모두의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유주님들께서도 잘 살펴주시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